이번 소식은 삼성이 올해 반도체 설비에 2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 업계 최대 규모인 280억 달러, 한화 약 31조 원을 지출해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TSMC를 맹추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IC인사이츠는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280억 달러 규모로 예상했습니다. 삼성과 라이벌 구도인 TSMC도 올해 설비 투자액이 250에서 2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C인사이츠는 올해 삼성전자와 TSMC가 전 세계 반도체 설비 투자의 4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부회장은 파운드리 사업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는 스케일 메리트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두업체보다 시장 점유율과 생산 능력, 고객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첨단 공정 파운드리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두업체보다 손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효율적인 투자로 적정한 시기에 생산 능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경쟁에서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삼성 타도에 불타고 있다. 지금의 삼성의 라이벌은 대만 기업일지도 모르지만 머지않아 중국 기업이 대두해 삼성의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인건비가 매우 센 제3국도 여러모로 회책하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의 경영. 상황이 나빠지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만큼 재무 체력이 있나? 서브 프로세스도 늦어지고 과잉 투자로 위험해질 수 있네. 일본, 미국, 대만 3국 동맹과 중국의 추격을 만나 삼성은 지금이 고비다. 설계와 소재는 거의 미국, 일본, 제조도 대만이 선두주자여서 두 번째. 생존이 쉽지 않다. 반도체는 전국 시대를 맞아 제조 장치를 사와 대량 생산 하는 시대는 가고 다양화업 첨단 기술을 겨루는 국면에 들어섰다. 신분야의 개발력이 약한 삼성은 파운드리에서 살아남는 전략 같지만 대만 세력을 꺾기는 어렵다. 대만은 설계와 소재 공급 면에서 일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제조는 미세가공 기술에서 대만의 뒤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 시기에 거액 투자는 도박이다. 선부와의 거리는 상당히 벌어져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소재의 수출 관리 강화에 따라 국산화를 선언했지만 이 역시 무모했다. 고정미래 제품을 안이하게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세력 입지 못하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판단을 띄웠고 있다. 한국의 특징이다. 망상에 의한 자신감과 자만이 제약의 근원입니다. 삼성 휴대폰도 마치 라인처럼 정보를 빼내듯 합니다. 전화란 물건은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 있는 곳인데 완전히 잘못 보고 있어. 한국 대만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레드팀과 블루팀의 경쟁이 되겠습니다. 딱 봐도 레드의 1번은 중국, 2번이 한국. 블루팀과의 경쟁에는 한국이 나설 차례가 없습니다. 파나소닉이 플라스마 패널에 거액을 투자한 것과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하다. 삼성은 떨어질 것 같아. 왜 한국의 삼성이 거대한 설비 투자를 매년 계속해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왜 해외 주주가 많은데 US에 상장할 수 없는 것인지 한국의 회계 기준을 보면 그 복잡함을 알 수 있다. 삼성 임직원은 이 자금을 전액 베이스업으로 돌릴 때까지 파업해서 쟁취하자. 이런 엉터리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상당히 야박해졌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삼성이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낼까? 근데 일본 반도체 시장은 이미 한국에 뒤처진 거 아니야? 삼성이 대단하긴 하네. 저 큰 돈을 투자해 1위를 하려는 의지는 일본 기업들이 본받아야 할 점이야 하지만 일본 고승도 불화수소 없이 가능할까? 과연 1위를 할 수 있을까? 업계 최고가 되려 하지만 일본의 도움 없인 불가하지. 예시로 불화수소. 한국이 저럴수록 일본도 나아가야 하는데 왜 우린 항상 늦는 거지. 버블이 터지기 전 삶을 아직 못 버린 건가? 결국 벌어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설비 산업. 제발 한국 기업 관련 기사는 일본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국 기업이 잘 나가서 배 아프기보단 저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일본은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돼서 화가 나. 일본의 반도체는 오래전 몰락했지. 한국 기업의 인수도 되고 이제 반도체 선구자들은 대만 아니면 한국일 거야. 대만과 한국 이 작은 나라들의 인류가 진화하는데 필요한 반도체 산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게 부럽지만 화가 나는 건 왜일까? 피해자가 되고 있지만 한국의 반도체도 원래는 도시바 등 일본의 기술이잖아. 제대로 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잡히고 있는 것뿐이야. 일본이 협력하지? 아니면 아마 앞으로 각 분야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대만은 국영화되어 중국 측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진단으로 서방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군요. 삼성도 중국의 경제 침공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산체제의 분산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삼성의 TSMC를 응원합니다. 삼성 기술 자체만으로도 벅차다. 더 빨리, 더 많이? 과도한 압박은 품질에 영향을 주죠. 따라잡는다거나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이 일본의 규제를 받아 모두 한국의 자국산으로 만들겠다며 일본의 신제조기기를 넣지 않아 대만과 큰 차이가 났을 것으로 추측한다. 좋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 이미 미일대에서 반도체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인식이 늦지 않을까? 레드팀에 들어갈 것 같은 한국 기업에 언제까지나 수주할 거라고 생각하니? 반도체 기업들의 불같은 경쟁이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는데요. 한편 반도체가 오래전 몰락한 일본 국어들은 그저 반도체에 들어가는 불화수소 없으면 안 될 거라는 반응을 보니 많이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삼성에 이어 한동안 신규 투자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SK하이닉스도 올 들어 투자 확대에 시동을 건 분위기입니다. 중국 우시 공장의 신규 투자도 검토하고 있으며 기존 장비를 개선하는 수준의 보완 투자가 아니라 증설 차원의 신규 투자 검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네덜란드 아줌과 5조 원에 달하는 최첨단 공정업 노광장비 도입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